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이 집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서 종 노릇하려고 시집 왔어요? 내가 종이냐고요. 나는 늘 종처럼 부려져 왔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제가 이 집에서 뭐였냐고요. 뭐였었냐고.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추석날 아침부터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밥상이 한순간에 엎어지다니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거든요. 송편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고 나물 10가지를 정갈하게 무치고 갈비탕을 3시간 동안 푹 끓였어요. 손목이 아픈 것도 참아가며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생선구이까지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쾅 하고 밥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송편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정성스럽게 담은 나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정성을 들여 끓인 갈비탕이 방바닥에 쏟아지는 걸 보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친척들이 모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누이, 동서, 조카들까지 모두 우리 집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늘 종처럼 부려져 왔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종이라니, 제가 언제 며느리를 종 부리듯 했다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더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말이에요. 밥도 며느리 입맛에 맞게 차려주고, 빨래도 대신 해주고, 손자들 돌보는 것도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종이라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혀를 차더라고요. 누군가는 애고 이거 큰일이네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며느리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 쓴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송편 하나 빚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데, 나물 하나 무치는 것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다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인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며느리 편에 서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마치 며느리 말에 일리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갈비탕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먼저 가봐야겠네. 시누이가 먼저 일어서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서도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고요. 누구 하나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이 텅 비었어요. 남은 건 엎어진 밥상과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깨진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바닥에 널린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서요. 며느리는 그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 혼자 이 난장판을 치워야 하는구나 싶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송편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송편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며느리를 생각하며 소를 넣고 모양도 예쁘게 빚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다니요. 갈비탕도 새벽부터 끓여서 기름까지 정성스럽게 걷어내고 양념도 맞춰가며 만들었는데 이제 다 버려야 하는구나 싶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종처럼 부려졌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놀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치 며느리 말이 맞다는 듯이 말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엄마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매번 눈치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치? 제가 언제 며느리한테 눈치를 주었다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말조차 함부로 못했는데요. 친척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먼저 일어서더니 우리는 먼저 가볼게라고 했습니다. 동서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고요. 의자 끄는 소리가 거슬렸어요. 모두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순식간에 집 안이 텅 비었어요. 남은 건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엎어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아직도 국물이 흥건했어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또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인정? 제가 언제 며느리를 인정 안 했다는 건가요? 손자들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함께 했는데 그게 인정 안 한 거라고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며느리 말도 좀 들어보세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싶어서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는 계속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음식한도 맞지 않다고 하시고 잠깐, 그게 언제 일이었나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어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아, 한 번 된장찌개가 좀 짰을 때 다음엔 조금 덜 넣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그런 뜻이었나요? 그것도 잔소리였다는 건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며느리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 썼는데 그게 다 잘못이었다는 건가요? 바닥에 널린 송편을 보니 더 서러웠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손목이 아픈 것도 참고 만든 건데, 그리고 항상 제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확인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뒤를 따라다닌다고요? 저는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일인데, 그게 감시였다는 건가요? 설거지할 때 물 온도가 뜨거우면 화상 입을까봐 걱정해서 확인한 것도, 세탁기 돌릴 때 옷감별로 나눠서 하라고 알려준 것도 다 잔소리였다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바람이 들어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이해? 제가 언제 며느리를 이해 안 했다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서 많은 걸 참아왔는데요. 며느리가 늦잠 자는 것도, 가끔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것도, 손자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며느리 얼굴을 보니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꿔서 말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아들도 당황한 듯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저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어요. 어차피 이 집도 곧 우리 거잖아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 집이 곧 너희 거라고?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섬뜩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차피 이 집도 곧 우리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미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면서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며느리야, 어제 한 말이 무슨 뜻이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곧 너희 거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아, 그 말이요?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이 물려받을 집이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중에 물려받을 집이라고? 며느리야, 그게 무슨...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그 순간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요즘 이 동네 집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시세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알아봤니? 당연히 알아봐야죠.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도 계산해야 하고. 상속, 상속이라니.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일찍부터 하세요? 아들이 우리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아들한테 다가가서 팔짱을 꼈어요. 여보, 어머님이랑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집 이야기? 아들이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무슨 집 이야기요? 제가 입을 열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나중에 이 집을 우리한테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뭐라고? 아들이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보았어요. 여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왜?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죠.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에 제가 기가 막혔어요. 이게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나 싶어서요. 며느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대꾸했어요. 왜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아들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산. 저를 재산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시어머님 뒷바라지 한 것도 다 있는 일이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도 다 나중을 생각해서 참고 산 거예요. 참고 살았다고요? 나중을 생각해서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한테 잘하는 척한 게 다 이 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이 놀라시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뭘 그만해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한테 넘어갈 집이잖아요. 미리 명의 이전하시는 게 어때요? 세금도 덜 나올 텐데요. 명예 이전이라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명예 이전 이야기를 하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실 텐데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10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엄마,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얘야,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가 특이양양한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라니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뭔가를 가지러 가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니? 아들이 며느리한테 서류를 내밀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몰래 준비한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아들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제가 보니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해뒀다니요. 며느리야, 내가 이걸 언제...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이 막았어요. 그만해. 다 들켰어. 아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이번엔 상속 포기각서였습니다. 제 다른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며느리가 다른 자식들로부터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 자식들 몰래 말이에요. 여보,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 내 컴퓨터에서 프린트한 거잖아. 아들이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제 날짜로 되어 있어. 밥상 엎고 난 다음에 만든 거지?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제가 화나서 무너질 때를 노리고 이런 서류들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계획적이었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이런 생각으로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이 집 때문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은 아들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 준비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다른 자식들이 끼어들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제 다른 자식들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니요. 너 정말.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서류들을 바닥에 던지더니 소리쳤어요. 이제 끝이야. 여보,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들 팔을 잡았지만 아들이 뿌리쳤어요. 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더니 일어섰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좋아요. 이제 다 털어놓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모든 게 다 이 집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거 될 집이니까 참고 산 거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럼 뭐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며느리가 되레 당당하게 대꾸했어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정말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어요. 어머니 다른 자식들이 와서 재산 나눠 가져가는 거 보고만 있을 건가요? 뭐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제 다른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제 자식들이 언제 재산을 노렸다는 거야?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들 나타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제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쳤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여보까지 왜 이래요?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한테 매달렸어요. 우리 애들 미래는 생각 안 해요? 이 집 팔면 얼마나 큰 돈인데 집을 팔겠다고요?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어머니도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요즘 좋은 곳 많아요. 요양원이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까지 세워뒀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아들이 며느리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겠다고?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왜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로우실 텐데 요양원 가시면 또래들도 많고 그만해.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정말 후회된다. 그 말에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눈물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등을 돌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집에 들였네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다 끝났어. 이혼하자.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이혼이라고요? 며느리가 기겁하며 아들을 붙잡았어요. 여보,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가족,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람이 가족 얘기를 해.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이번엔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야, 넌 정말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살 거냐고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들이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 정말 끝이야.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짐 싸서 나가 오늘 당장.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안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떠나다니.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둘째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추석인데 집이 왜 이래요? 딸이 엎어진 밥상과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딸을 보자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고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뭔 일인데요? 딸이 당황하며 저를 보았어요. 오빠가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시어머님이 편을 들어서.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딸이 제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딸에게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한 것부터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까지 다요.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엄마를 요양원에? 고모님, 오해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딸한테 매달렸지만 딸이 며느리를 뿌리쳤어요. 언니,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셋째 아들도 들어왔어요. 추석이라 인사드리러 온 모양이었어요. 형수님 왜 우세요? 셋째도 상황을 파악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수님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요? 삼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이제 모든 자식들한테 매달렸지만 아무도 며느리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 제 편에 섰어요. 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언니를 아껴주셨는데. 며느리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짐을 싸서 나왔어요. 형, 정말 이혼할 거예요? 셋째가 물었어요. 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거든요. 며느리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속인 건 나지만 결국 속은 건 너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가족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렇잖니?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노린 건 우리 집이었지만 결국 잃은 건 진짜 가족이야. 제 말에 며느리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말이다. 제가 일어서서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고. 며느리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넌 마음을 팔아버렸잖니? 제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이제 내가 받을 건 내가 심은 대로야. 며느리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사인하고 나가. 며느리가 서류를 보고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여보, 정말 안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야, 내 선택이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며느리가 결국 포기하고 사인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짐을 챙겨서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아들이 제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내가 마지막에 제대로 했잖니. 그날 밤 진짜 가족들과 함께 다시 밥상을 차렸어요. 이번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매일 퇴근하면 제게 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다. 내가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딸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둘째는 매주 반찬을 해다 주고, 셋째는 병원 갈 때마다 따라와 줬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네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얘야,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저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바로잡는 거고, 손자들도 처음엔 엄마가 없어진 게 이상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오히려 할머니랑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큰 손자가 물어봤을 때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멀리 갔어. 대신 할머니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손자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더라고요.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이혼했어요. 어머, 왜요? 그냥 마음이 안 맞아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의 일에 떠들어댈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련했어요. 1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며느리가 떠나니 진짜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집안 공기도 맑아진 것 같고 밥맛도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 달 후 며느리가 한 번 찾아왔어요. 시어머님, 문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애들 보러 왔어요. 아들한테 연락해서 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며느리야, 이미 끝난 일이야.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제발요. 다시 기회는 10년 동안 매일 있었어. 내가 버린 거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은 후에는 소용없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전처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애들 보러 왔다고 하더라. 엄마가 힘드셨죠? 아니야, 별로 힘들지 않았어. 정말 그랬어요. 오히려 시원했거든요. 이제 와서 눈물 흘린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고, 가짜였던 사람도 걸러냈으니까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을 저버린 자는 결국 외로워질 뿐이에요. 며느리는 집을 얻으려다가 진짜 가족을 잃었어요. 욕심이 독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손자들도 더 잘 따르고 아들도 더 효도하려고 하고 딸들도 자주 찾아와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돈과 재산보다 소중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걸 잊고 살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며느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을 재산으로 보는 순간 진짜 가족을 잃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